이제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산취득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공제도 개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실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60대 후반이시거나 아니면 70대 초반이시라면 그때부터 미리 상속세 절세 플랜을 짜셔서 일부 재산을 좀 사전증여 받으시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머니인사이드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공쌤TV를 운영하고 있는 공창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기존의 상속세라고 하면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다들 아시고 계셨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23년 기준으로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상속세가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상속세가 서민들까지 걱정을 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5억까지 상속공제를 해주게 돼 있는데, 이 상속공제 5억이 과거 97년부터 2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97년 당시에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2억을 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음마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공제 5억 이내니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97년부터 공제 금액은 5억으로 쭉 그대로인데 이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서민들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민들도 상속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이번에 정부에서 이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유산취득세 그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현재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상속세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속인들이 어떻게 상속 재산을 상속받던 간에 상관없이 이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 한 번에 일괄적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 이 상속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이 올라갈수록 상속재산 30억 초과 시에는 무려 이제 50%의 상속세율로 과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상속재산에다가 상속세를 과세를 하다 보니 이 상속세율이 높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이 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게 되면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을 받는 상속인 개별마다 상속세가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상속재산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눠지면서 이 상속세 세율도 기존의 높은 세율에서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속공제 또한 현재는 기본적으로 상속공제를 5억만 해주지만 이 유산취득세로 적용이 되면은 상속인마다 각각 개별로 5억씩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유산취득세 도입이 된다면 상속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유산취득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 상속인이 많을수록 상속공제도 개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 자녀가 많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유산취득세 도입이 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대략 30억에서 100억 정도의 좀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나 절세 효과를 좀 크게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모든 세금이 미리 준비할수록 절세가 많이 되는데요. 특히나 상속세는 좀 많이 일찍 준비를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상속세를 절세를 하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 재산을 먼저 증여를 받으면 이 상속세를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가령 부모님이 50억의 재산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 50억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면 이 상속세율이 50%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일부 재산을 5억 정도를 증여를 받는다.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가 20%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이 상속세 세율 50%로 적용될 것을 이 증여세율 20%로 적용이 됨으로써 무려 이제 30% 세율만큼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같이 그 50억 재산 중 5억을 이제 사전 증여를 받는다면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절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전 증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면은 아무런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다시 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을 해서 상속세를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전 증여를 이제 절세 효과를 보시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0년 훨씬 이전에 사전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60대 후반이시거나 아니면 70대 초반이시라면 그때부터 미리 상속세 절세 플랜을 짜셔서 일부 재산을 좀 사전 증여 받으시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공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5억까지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가령 부모님 상속 재산이 토지밖에 없습니다. 토지밖에 없는데 이 토지의 공시가격이 2억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나는 굳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 상속공제 5억 이내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이 토지를 팔 때 엄청난 양도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상속받은 토지를 팔 때는 상속세를 무신고하게 되면은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 가격이 상속 당시 공시 가격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토지 공시 가격이라 하면 실제 시가랑 차이가 상당히 나겠죠. 그래서 가령 상속받은 토지 공시 가격이 2억인데 실제 이제 양도 가액이 5억이다. 그러면 이 3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특히나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율이 매우 높은데요. 최고 세율이 거의 50%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의 상속 재산이 5억이 넘지 않더라도 일부 상속 재산 중에 토지나 상가 같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상속 부동산을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린 토지 공시가액 2억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 토지를 감정평가를 5억으로 받아서 상속세를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를 상속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이 토지 취득 가격이 공시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를 받은 5억 원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내 취득 가격이 5억이 되니까 내가 나중에 언제 양도를 해도 5억으로 양도를 하면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부동산이 공시가격 5억 미만이더라도 꼭 이 감정평가를 받으셔서 상속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 아무래도 시간과 인력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이 상속세 세무조사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재산 이상일 경우에만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15억 이상이면은 거의 이제 무조건 상속세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상속세 세무조사는 무조건 나오게 되느냐? 그 이유는 상속세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고인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10년 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이제 포함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는데 가령 이제 상속인이 그 부모님한테 계좌이체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증여세 신고 없이 지나간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인과 돌아가신 피상속인과의 이 계좌이체 내역, 그 10년간의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증여세를 무신고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은 이것을 이제 함께 포함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속세 세무조사는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상속 금액이라면 필연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부모님이 금융재산은 없으시고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아파트의 가액이 20억이라면 상속공제 5억을 제외하고 15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4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없으니까 자녀가 뭐 여유자금이 있으면 상속세를 납부를 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4억 3천만 원이라는 이 세금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을 좀 이제 급하게 급매로 판다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보유하신 재산이 금융재산은 없고 부동산만 있으시다면 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사망보험 같은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겠죠. 부모님을 이제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지 말고 자녀가 이 보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받은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모님 대상으로 사망보험을 들 때는 자녀가 직접 이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두 가지의 상속세 절세 방법을 알려드린다면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불효자가 좀 더 상속세를 절세하기 유리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금융재산은 없고 이 부동산만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생활비나 병원비 등을 대신 부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부모님 대신 부담한 이 생활비나 병원비는 이 상속세에서 아무런 공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금융자산도 없는데 그 자녀가 뭐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 이제 부모님을 도움을 안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은 이제 부모님이 보유하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부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금융부채는 나중에 이제 상속부채로 이제 제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다면은 자녀가 이제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쓰고 목돈을 일시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일시에 드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이 또한 이제 상속부채로 적용이 되어서 나중에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모님에게 돈을 드릴 때는 그냥 이제 드리지 마시고 차용증을 쓰는 것이 상속세 절세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전증여를 하실 때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이 10년 내에 사전증여 재산이 이 상속 재산이 합산이 되지만은 법정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이 5년 내에 증여 재산만 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상속인 자녀한테 사전증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손자나 손녀에게도 이 일부 재산을 좀 사전증여 하시면은 상속세 절세에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나 상속을 받을 때는 이 부동산의 시가를 어떻게 신고를 할 거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가 가령 이제 현금을 뭐 5억을 증여받는다면 내가 증여받는 재산이 5억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만은 내가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받을 땐 이 가치가 얼마인지 이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법에서는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내가 증여나 상속받는 부동산의 그 매매 사례가액을 일단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동일 단지 내에 매매 사례가액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실제 이제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 매매 사례 가격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이 매매 사례 가액을 적용하려면 이 내가 증여 상속받는 부동산하고 성격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이 거의 동일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 부동산마다 고유의 성질이 있다 보니까 이 매매 사례 가격을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 공시가격으로 재산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가보다 많게는 30%에서 40% 정도로 낮게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토지나 상속을 증여 상속받는 분들이 실제 부동산의 가치에 비해서 훨씬 이제 세금을 좀 낮게 내고 이제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이 꼬마 빌딩 같은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이제 낮게 증여 상속이 가능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를 이제 보다 이제 참지 못한 이제 국세청이 칼을 빼들게 됩니다. 예, 이것이 이제 국세청의 감정평가 사업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제 토지나 상가의 부동산 평가는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은 이제 공시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증여세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증여받는 재산 가치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가에 거의 근접하는 이 감정가액으로 세금을 과세하겠다. 이것이 국세청의 이제 감정평가 사업입니다. 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무서운 점은 국세청에서 이렇게 감정평가 사업으로 이 세금 추징을 많이 하게 되자 이번에 그 새로 또 25년부터 이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제 2배 이상 늘리기로 이미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토지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공시가격으로 이제 증여 상속받는다면은 국세청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세금을 추가로 이제 과세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든 그 토지, 뭐 상가의 부동산 증여 상속에 대해서 전부 다 이 감정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 기준 자체가 뭐 명확하게 법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무적으로 공시가격 20억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이 1억이나 2억 정도의 비교적 소액인 부동산을 증여받으실 때는 이때는 이제 그냥 공시가격으로 증여 상속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의 부동산을 공시가격 20억 이상의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게 된다면은 이때는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우리가 먼저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감정평가라는 것이 감정평가 금액의 범위가 의외로 좀 유동적이거든요. 가령 이제 실제 시가가 20억인 부동산을 예로 들리자면은 이 감정평가인 경우 이제 감정평가사의 그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억보다 높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20억보다 낮게도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20억 기준으로 한 22억까지 높게 평가 가능하고 또 이제 18억까지 낮게 평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감정평가를 시행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 시가에 거의 근접하거나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국세청의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미리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제 시가보다 한 10% 정도 낮게 감정평가를 받는다면은 국세청한테 감정평가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 절세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